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GTX 동탄역 적정 가격은 부제목으로 롯데캐슬 한화 꿈의 그린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번 현재 가치 분석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탄역에 바로 붙어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화살 표시된 부분이 동탄역입니다. 동탄역. 지금 빠르면은 2023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고 어쨌든 호재죠. 엄청난 호재인데 거기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매가가 19억 6,4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들어가서 보면 해당 아파트가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세대수는 940세대 총 4개 동.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은 2021년 7월 올해 7월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만약에 이게 확정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공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아파트는 그냥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공시를 잘 하지 않는 회사들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도 나고 휴지되잖아요. 주식이 휴지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시를 해야죠. 최소한 있는 정보 그대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요게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도 요 모양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를 보면 18억 9천에서 2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7억 8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선 한번 자세히 보면 실거래가 90제곱미터네요. 90제곱미터 짜리를 보니까 2021년 1월 2월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1월을 보니까 1월이 오히려 더 고가가 있네요. 최고 실거래가가 11억 그리고 최저가 5억 5천.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11억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5억 5천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일단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4인데요. 114는 11억 5천 7억 3천 이것도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번에는 114B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 7억 5천 그리고 138짜리는 1월에 보니까 11억 400이 있고 7억 3천이 있고 그리고 최근을 보니까 최근은 11억 4천 10억 5천 두 달 사이에 이런 약간의 변화가 보이네요. 그런데 다른 평수들을 보면 3월의 거래인데 똑같은 3월의 거래인데 지금 거의 40% 정도 차이가 나죠. 40%.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매매가 표시가 지금 20억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이게? 이게 호가인가요? 매매가가? 전세가는 또 6억에서 10억이고 알 수가 없네요. 이거는 너무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작업을 해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월세가 지금 없죠. 그래서 일단 너무 찝찝해서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NG. 이건 NG고 대체되는 물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 꿈의 그린을 보면 위치가 동탄역에서 남동쪽으로
리베라 CC 바로 옆이네요. 리베라 CC에서 가깝고 동탄역에서도 물론 가깝고, 그래서 매매가가 15억 3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곳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동탄역 시범 한화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매매가가 17억 5천까지 라고 나와 있고, 최근은 14억 9천에 매매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지금 호가인 것 같네요. 17억 5천 159 타입이 17억 5천에 호가가 나와 있네요. 단지 정보를 보면 1817세대 2015년 9월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 용적률은 197%, 건폐율은 14%. 아파트 치고는 뭐 쾌적한 편이죠. 이 정도면 서울에 있으면 뭐 엄청나게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그 구조입니다. 좋은 그 건물이죠. 서울에 있다면.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 매매가를 보겠습니다. 110A 타입은 2017년에 한 5억 정도의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13억 3,500, 최저가 12억 5천, 13억 3,500, 12억 5천의 거래가 되었네요. 2월에. 그러면 한번 14억 9천을 찾기 위해서 한번 좀 더 보면 131A 타입의 경우 14억 9,500에 거래가 되었네요.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14억 9천. 이건 2월이구나. 2월에 14억 9,500이고 또 뭐 14억 9천짜리 거래가 또 된 모양입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31A 타입이 14억 9천. 이거네요. 3월에 14억 9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최저가 13억 5천이고, 132 타입은 11억 5천 7백. 요거는 작년 8월인데 이때는 뭐 거래가 거의 없었네요. 보니까 11억 5천 7백. 어쨌든 간에 이게 132면 131보다 조금 큰 평수인데 11억 5천에서 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그 다음에 111B 타입을 보니까 약간 거래가가 여기는 좀 떨어졌네요. 9억 7천. 9억 7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런데 쭉 보니까 110A 타입이 거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A 타입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수익률하고 토지 가치를 110A 타입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이 전세인데 하한가가 5억 천, 상한가가 6억. 매가 대비 한 45%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최고 실거래가가 5억 5천, 최저 실거래가가 3억 2,500.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 동네가 좀 별로 안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시는 최소한 공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죠. 어쨌든 전세를 보니까 5억 5천 또 있고 3억 2천 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주로 전세는 그래도 많네요. 지금 전세는 많이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월세는 보니까 작년 12월에 1억에 150이 최고가네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5천에 뭐 95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에 1억에 150. 이때가 사실 그 전월세 경기가 좋을 때였죠. 어쨌든 1억에 150. 그 직전에는 2020년 3월 2천에 120. 또 그 전에는 5천에 100. 그 정도 시세였네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월세가 너무 거래가 적네요.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서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지방인데 이런 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보통 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에 한 1, 2년 갈 때가 있으면 갈 일이 있으면 저는 100% 월세를 살았습니다. 월세가 왜냐면 지방 갔다가 서울로 다시 복귀를 하면 그렇게 되면 전세 받기가 좀 깝깝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월세죠. 월세. 약간 전세가 수치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월세를 많이 찾고 정 월세가 없을 때는 아예 매매를 하죠. 보통 이런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하고 전세하고 가격이 뭐 거의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한 8, 90%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45%. 이게 뭐 공급 폭탄이 터져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지은 지가 5년이 되었는데 5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매가 대비 전세가가 45%다. 그것도 6억일 때, 5억 5천 정도일 때. 그런데 최고가가 5억 5천이고 최저 실거래가가 3억 2,500이다. 조금 안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그냥 피합니다. 패스입니다. 사실은 패스인데 원래는 패스인데 지금 일단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 월세도 이게 110이면 좀 인기 있는 평수고 거래가 많은 평수 같은데 지금 거래가 2020년에 달랑 3건, 올해는 한 건도 없고 월세가 많이 심각한 거죠, 이거. 월세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계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수요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없네요. 요런 거를 감안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억에 지금 150 월세, 그 다음에 매매 금액 13억 3,500 이렇게 대입을 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비례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1가구 1주택일 때 수익률이 0.9%가 나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런 지역이 지금은 인기가 좋다고들 하지만 서울만 보더라도 강남이 있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에 서울에 사대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문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사대문 저기 강의 한강의 북쪽에 있는 사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강남이 있는 것이지 그냥 강남만 달랑 있다. 사대문이 없다. 그럼 강남이 아니죠. 강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강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역사, 전통, 문화 이런 것이 사실 주거지 또 부동산에서 중요한데 광화문 없는 서울은 상상할 수가 없죠. 광화문이 있기 때문에 강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남이 있기 때문에 뭐 과천이라든가 뭐 분당 같은 데가 있는 것이고 분당이 있으니까 수원도 있는 것이고 수원이 있으니까 지금 밑에 뭐 동탄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 뭐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몰라도 먹이사슬 체계에 있어서 거의 뭐 저쪽 아래에 있는 이런 동탄이 지금 강남이 갑 저기 뭐 과천이 을 분당이 병 수원이 정 그 다음에 동탄이 무 갑을 병정 무기에서 뭐 거의 무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수익률이 0.9%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상가든 주거지든 지방은 맛이 갈 때 확실하게 맛이 갈 경우가 한 번씩 생기기 때문에 그게 뭐 언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확실히 맛이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그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 서울 대비 서울이 3%고 그 지방이 만약에 6%다.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영구 가능한 영구 지속적인 뭐 그 상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사실 지역으로 갈수록 엄청 좋아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는 뭐 4% 언저리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0.9%다. 이거는 패스입니다. 패스.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GTX 개통하고 나서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땅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가격 여러 차례 했었죠. 이것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그 분석할 때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었고 그렇게 된 이 툴을 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는데 그 토지 평당 가격이 그 마레프 같은 경우에 1억 4,500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평당 17평이니까 이게 계략적으로 17평이니까 평당 가격이 땅값이 7,900만 원입니다. 지금 13억 3,500으로 구매를 했을 때 그리고 용적률도 뭐 그 200% 정도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마레프도 1억 4,500, 평당 1억 4,500이 비싼데 요 가불병정 무기 요런 데서 지금 평당 7,900이다. 오,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왜 문제가 많은지 보시면 지금 좌측에 저 1번, 9분 1번을 보시면 지금 현재죠. 현재 5년이 지난 지금 현재인데 그 준공한 지 5년이 지난 현재인데 그 전체 금액이 13억 3,500 그리고 건물은 5년 정도 지났으니까 33평 곱하기 한 평당 500만 원 보면 15억 15억이 아니구나 1억 6,500 건물 가치를 총 금액에서 빼고 나면 토지 가치가 11억 7천인데 17평에 11억 7천이죠 지금 17평에 11억 7천 엄청나게 비싼 토지 가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혹시나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1년에 그 인플레이션 2% 물가 상승률이 한 2%라 보고 5년 지나면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년마다 10%씩 땅값이 올라간다고 보면 50년 지나면 지금 토지 가격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30억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그런 그 폐기물 건물이 되는 거고 4, 50년 지나면 그래서 그 두 값을 합치면 그렇더라도 여기가 가치가 만약에 토지가 지금 17평이 11억 7천이 맞다면 나중에 이 아파트는 29억 5천이 되는 거죠. 50년 정도 지나면. 표를 보시면 극명해지는데 그 빨간 부분이 건물 가격입니다. 건물 가치입니다. 건물 가치는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가지만 파란색 토지 부분이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초록색 합계는 초록색인데 결국에는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뭐 서울에서도 아주 중심지 강남 같은 데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지금 동탄에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자체도 참 대단한 의문입니다. 저로서는 의문이고 이거를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면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을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냥 토지가 지금 17평이니까 평당 1,000만원 정도 보고 그러면 1억 7천이죠. 그리고 건물 가치는 1억 6,500이니까 3억 3,500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3억 3,500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임대 수익률 분석할 때 보셨겠지만
여기서 지금 13억 3,500일 때 수익률이 0.9%니까 그냥 좋게 봐서 그냥 3.6%는 나와야 되니까 이 지역에 49, 36, 3.6% 3.6%가 나오면 4분의 1 가격이죠. 그 가격이 대략 저 가격이랑 같습니다. 3억 3,500. 자, 이 경우에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보통 이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특색이죠. 어떤 그 직장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어떤 그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아파트가 팔리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건물이 마이너스로 가고 땅값은 올라가지만 건물과 땅값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초록색 그 아파트 가치가 뭐 거의 변경이 없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그 집에서 사는 그런 형태죠. 이런 형태에 가까운 그래프가 사실 정상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강남이죠. 강남. 동탄에서 강남 그래프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비싸다. 지금 GTX를 생각하지 않고 그 미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비싸다. 이거는 뭐 역대급으로 비싸다. 4분의 1 가격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안 산다. 4분의 1 가격으로 저도 저는 안 산다. 이걸로 다주택 만들기는 아깝다. 그렇죠. 지금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1가구 1주택 뭐 주택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1가구 1주택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그 물건 때문에 뭐 아무리 싸도 3억 3,500이라도 제가 지금 저기에 그 연고도 없고 거기서 일해야 될 뭐 어떤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 가격에도 저는 안 산다. 이게 일단은 현재 가치 분석에서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을 봐야죠. 다음은 뭐 그 미래의 동탄 땅 이것을 분석 안 해볼 수가 없죠. GTX 때문에 지금 동탄의 가치가 지금 반짝 올라 있는 것 같은데 그 미래의 동탄 땅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금 롯데캐슬과 하나꿈의 그린의 정확한 가치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1번 GTX 화살표 서울 출퇴근 화살표 베드타운 스스로 인정.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불병정 무기 그 내용입니다. 사대문이 역사와 전통에 사대문이 있으니까 강남이 있는 거고 강남이 있으니까 과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분당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탄도 있는 것인데 저 가불병정 무기가 거기서 뭐 GTX가 있다고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울 때문에 본인들이 있는 것이니까 GTX가 있으면 좋아진다. 요걸 스스로 인정한 모양이죠.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뭐 동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불병정 무기 그 체계로 이걸 봐야 됩니다. 동탄 땅 가치는 가불병정 무기에서 무기 정도 되는 이 땅을 지금 보고 있다. 요렇게 일단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겠죠. GTX 때문에 땅이 오른다. GTX는 어디로 간다? 서울로 간다. 그러면 서울 베드타운이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로 이걸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2번 토지 가격 변수. 토지 가격 변수가 문제가 되겠죠. 이게 GTX가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 크게 보면 GTX 요금하고 자율주행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GTX 요금은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정권이 4, 5년 주기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 정부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이권도 있겠죠, 사실. 지금 또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의 동탄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부의 힘이죠. 정부의 힘. 사실은 잡는다고 했지만 본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또 다 투기를 또 다 했고, 사실 신도시 땅까지 한 것 같고, 정황상. 그리고 주택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두 가지면 그냥 끝납니다. 1번 금리, 2번 보유했을 때의 페널티. 그 두 개면 끝난다. 인데, 그러니까 금리는 사업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체에 빌려주는 금리와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주택 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이원화돼서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금리를 차별을 두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2017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죠. 그건 이권이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 이권 플러스 경제를 부동산 문제로 경제를 부양하겠다, 그것밖에 아닌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주임사는 결정타죠. 공급을 그냥 없앰으로써 부동산 폭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악수였죠. 1번 금리, 2번 주임사. 이 두 개면 사실 끝나는데, 요즘 또 대출 완화 이상한 소리가 나오던데, 그거는 주택 상승의 이유가 아니죠. 그건 이유가 아니고, 좀 더 부동산을 통해서 좀 더 해먹고 싶다,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지금 현재에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듯이 정권도 바뀌는 것이고 각각의 또 입장과 이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GTX 요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변경 가능한 거죠. 정권을 잡으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GTX 요금이 아마 주기적으로 변경이 될 건데, 이 변경될 때마다 이 동탄 지역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요금이 비싸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요금이 싸지면 또 상승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요소죠. 저 같은 사람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탄을 저는 4분의 1 가격 줘도 안 산다,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GTX를 왜 탑니까? 피곤하게. 그냥 서울에 살 수 있으면 서울 사는 게 낫죠. 직주 근접으로 사는 게 낫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은 이게 거의 동탄 지역의 핵폭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텐데,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최상류층의 그래프, 정말 좋은 입지의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초상류층들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초상류층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불병정 무기에서 어느 정도 상류층이 거주를 해야 되겠지만,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아마 훨씬 더 쾌적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로 뻑짝거리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땅들이 아마 생길 것이고, 그런 지역에 좀 사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거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서울까지 얼마든지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지금 개발 중이라니까 뭐 병원이라든가 그런 문제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되겠죠. 서울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운이 나쁘면 10분 거리를 1시간 동안 가야 됩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에 좀 다쳤을 때 어떻게 보면 교통 좋은 지방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면 이 동탄은 지금 핵폭탄을 맞을 것이다. 조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그 동탄에 있는 롯데캐슬과 하나 꿈의 그린의 미래를 평가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아주 개략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변수들, GTX 변수, 자율주행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그 가치 분석을 해보았지만 이 수요가 그렇게까지 뭐 폭발적이겠는가 이 지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수익률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0.9%다. 그래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지금 네이버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라든가 느낌이 참 안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서울이 아니면 아파트는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저는 거주를 서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라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물건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13억 3,500에 파실 수 있으면 파시고 그 다음에 살 사람 13억 3,500이 이 물건을 살려고 준비 중인 분은 일가 친척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6분이 모이면 지금 6일은 6, 6, 3, 18 한 80억 모이잖아요. 그 6분이 지분 투자하셔가지고 압구정 현대를 차라리 사십시오.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개이득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물론 80억 압구정 현대가 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동탄에 지금 13억 주고 사는 것보다는 압구정 현대가 낫다는 거죠. 지분 투자일지라도. 일단은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2부에서 토지 가격 변수, GTX 요금과 자율주행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롯데캐슬과 하나 꿈의 그린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